네, 안녕하세요. 네, 20년째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결혼했습니다. 나름대로 해외 경험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국제아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런 분들이 해외에 나가시면 잘 적응할 확률이 높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제가 국제아재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요, 제 구독자나 시청자분들이 해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댓글에서도요, 아재님 저는 해외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아재님 저는 해외에서 사업을 꿈꾸고 있는데 좀 두려운 게 많습니다. 뭐 아재님 저에게 그런 댓글 굉장히 많이 와요. 그리고 어제는요, 한 구독자분인데 정말 저에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만나달라고. 그래서 이분을 안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어제 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제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해외 진출을 꿈꾸고 있는 대한민국의 30대 중반의 아주 건장한 청년이었고요. 본인의 어떤 히스토리를 저한테 쭉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해외에 나가고 싶은데 잘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 조언을 구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성의껏 나름대로 조언을 좀 해드렸습니다. 판단은 그분 몫이겠지만, 근데 그분은 잘 될 것 같아요. 워낙 적극적이어서. 자, 우리가요 해외 생활에 잘 적응한다라는 거는 성공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약간 적응과 성공은 따로 또같이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응을 잘하신 분들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사업이나 잡에 그건 좀 또 다른 개념의 문제죠. 아무리 해외 생활 적응을 잘하셨어도 내가 이 사업의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거나 뭐 아이템이 안 맞았거나 그러면 실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적응을 잘 못한 분들, 해외 생활이 너무 힘든 분들은 성공하기가 거의 뭐 제로에 가깝다고 보면 되시죠. 더 쉽게 표현하자면 좋은 대본이 있어요. 좋은 대본으로 좋은 작품이 나올 수도 있고 허접한 작품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그런데 허접한 대본으로는 절대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본인이 해외에 관심이 있으신데 이게 내가 해외 생활에 잘 맞을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들을 잘 듣고 본인의 상태나 성향이나 성격을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해외에 잘 적응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여행을 간다라는 건요, 어떤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발견하고, 그러니까 뭐 챌린지라든지 디스커버리 이런 거를 즐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여행을 왜 갈까요? 여러분 여행을 왜 떠나십니까? 어떤 분들은 힐링하러 떠납니다. 아니면 뭐 재충전하러 떠나죠.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집에서도 힐링할 수 있습니다. 쉬면서 편안한 음악 틀어놓으시고 맛있는 커피 한 잔, 차 한 잔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책을 보신다거나 뭐 영화를 보신다거나 이러시면 힐링이 되죠. 재충전이요? 재충전 가능합니다. 집에서도요. 뭐 따뜻하게 물 받아 놓으시고 목욕 한번 집에서 쫙 하시고 또 음악 들으시면서 맛있는 거 집에서 드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하고 싶은 일을 집에서 하시면 또 재충전이 돼요. 구태여 힘들게 비용과 시간을 써가면서 짐 싸서 꾸려서 나간다? 더 피곤하지 않습니까? 이런데 왜 나갑니까? 저는요, 우리가 여행을 가는 이유는 다르기 때문에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착해서 살고 있는 곳, 그 곳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가서 그 다름을 통해서 내가 힐링을 얻고 그 다름을 통해서 경험을 얻고 그 다름을 통해서 재충전을 얻는 거죠. 이런 분들이 여행을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 사는 사람이 서초구에 가면서 나 여행 갔다 올게 이렇게는 표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마실 갔다 올게, 뭐 나들이 갔다 올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여행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면 적어도 좀 내가 정착해 사는 곳과 좀 다른 곳에 가면서 여행 간다고 표현하겠죠.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 저도 여행을 무지 좋아했거든요. 저도 그냥 시간만 나고 여유만 있으면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에 짐 뿌리는 거예요. 그냥 떠납니다. 뭐 어쨌든 해외에 생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긴 해외 여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 정착 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번째, 독립심이 강하신 분들이에요. 해외 나가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도움받을 데가 별로 없어요.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가족이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친구들도 많고 뭐 형제 자매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굉장히 많은 도움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저를 도와주죠. 제가 어려운 일 생기면 저를 도와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해외에 딱 가는 순간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겠습니까? 도와주는 사람 없거든요. 그 나라 정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체크하죠. 도와주는 게 아니라 뭘 잘못하나, 잘못하면 쫓아내려고. 그러지 않아요. 물론 뭐 이제 우리 대사관, 영사관 있겠네요. 뭐 상회도 있고. 그러나 어찌됐건 우리 스스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화도 다르고 말도 틀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어떤 거를 준비하는 게 10가지를 체크해야 된다면 해외에서는
100가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 좀 더 쉬운 예로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 시간표라 그러죠. 월화수목금 그다음에 1교시 2교시 3교시 쭉 해서 그거를 학교에서 선생님이 정해서 딱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고등학교까지 시간표를 보면서 이제 학교에 갈 것들을 준비하고 교재도 준비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면 커리큘럼을 우리 스스로가 짜지 않습니까? 한 학기 거를요. 내가 나름대로 시간을 스스로 안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좀 남한테 의지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해외에서 성공이 아니라 해외에서 적응을 잘하시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독립심이 강하신 분들, 혼자 스스로 뭔가를 잘 억척스럽게 해 나가시는 분들이 역시나 해외에서도 적응을 잘 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건 나도 좀 해당되는 얘기인데 외로움을 좀 덜 타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외로움을 덜 타는 분들이 친구 사귀는 걸 잘 못 사귀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좀 외로워도 그 외로움을 잘 슬기롭게 스스로 잘 해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참 외로운 거를 참 그걸 스스로 잘 해결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외로움을 좀 많이 타는 편이거든요. 물론 제가 처음에 중국 갔을 때는 결혼을 해서 갔기 때문에 전처랑 같이 이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외로움은 좀 별로 없었고 너무 바빴고 자주 싸우긴 했지만 하여튼 뭐 외롭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혼을 하고 나서 재혼하기까지 한 6, 7년 정도 싱글 파더로 이렇게 살면서 특히 이제 솔직히 이혼하고 한 2, 3년 되게 외로웠어요. 한 2년 정도 외로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랑 계속 카카오톡이나 이런 이제 그 온라인으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저희 인생에 있어서 몇 명 저의 처지와 상황을 아주 잘 아는 친구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계속 전화하면서 막 1시간, 2시간씩 그 당시에 지금 이 자리 빌어서 우리 재수 형님 그리고 우리 인석이 창윤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다 너희들. 아무튼 내 이야기 많이 들어주느라고 고생했다. 하여튼 간에 이렇게 외로움을 좀 많이 왜냐면 이게 해외 나가면은 본인과의 싸움이거든요. 여러분들 친구를 사귀기가 쉽지가 않아요. 해외에서 언어에 대한 장벽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주 어렸을 때 뭐 이민을 가시거나 해외에 가셨으면은 공부하고 하면서 그 소위 말하는 그 불알 친구들 사귈 수가 있어요. 현지인들도 그렇고.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저희 같이 어느 정도 중년이 돼서 해외에 진출하셨다 친구 사귀기가 녹록치 않습니다. 물론 뭐 5년 10년이 지나면 그 사이에 친구들이 사귀어져 있겠지만 처음 가셔가지고 그리고 현지 친구들도요 어떤 언어에 대한 장벽이 느껴지기 때문에 디테일한 아주 감수성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웬만큼 언어를 네이티브처럼 잘하지 않은 이상에는요. 여러분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어떤 외국 친구 사귀었어. 근데 이 친구가 한국말을 좀 어눌하게 어버버하면서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을 만날 수 있겠지만 그 친구랑 계속 만나가지고 우정을 나누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현지에서 이런 친구들이 생기긴 해요. 그러니까 눈빛만 봐도 서로 알 수 있는 말은 잘 안 통하는데 근데 그런 친구들은 정말 특이한 스페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케미가 잘 통한다거나 뭔가 이유가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 자주 만나면서 이 친구를 서로가 이제 케어하면서 내가 이 친구가 말은 잘 안 통해도 우리 눈빛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가려면 정말 시간과 많은 회차가 필요합니다. 만남의 회차가. 아무튼 간에 해외에 나가면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로움을 굉장히 잘 타시는 분들 향수병 굉장히 잘 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좀 해외 생활에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내가 해외에 나가고 싶은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의구심이 드시는 분들은 첫 번째 내가 여행을 좋아하는지, 두 번째 독립심이 강한지, 세 번째 내가 외로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타입인지 요 세 가지를 점검해 보시고요. 그런 타입이다 그러면 나가셔도 생활에 잘 적응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반대로 요 세 가지가 아니다. 나는 그냥 집안에만 있는 걸 좋아하고 뭐 재충전 힐링도 난 집에서 하는 걸 좋아하고 집 떠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거나 아니면은 남한테 의지를 굉장히 좀 많이 한다거나 뭐 신랑이 됐든 뭐 친구들이 됐던 애인이 됐던 굉장히 자식이 됐든 의지하는 타입이거나 아니면 내가 외로움을 굉장히 좀 못 견디는 이러신 분들은 해외에 나가셨을 때 그만큼 적응하시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네, 이상 오늘 저의 이야기가 재미있었거나 의미가 있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 얘기가 아니다. 싫어요 눌러주십시오. 네, 국제화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